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트입니다. 간밤에 잠을 좀 설쳤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36도에 근접하던 폭염이 좀 될 것이다라는 또 뉴스도 보이네요. 개인 위생,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또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 이어가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듯해요. 예, 저는 크게 남북 경협주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면 두 가지 종목을 공략을 합니다. 네, 다른 종목은 그냥 모른다라고 그냥 흐름만 챙겨본다라고 보고 현대 로템도 뭐 괜찮은 종목이죠. 네, 제가 사는 가까운 곳에 있는 회사인데 아난티 같은 경우에 뭐 공략을 제가 했다 안 했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제 영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뭐 종목, 소개, 공유 그거보다는 항상 실전 매매 관점에서 종목을 하나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내가 뭐 모니터링을 하든 추적을 하든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심플러 TV만한 또 영상이 없다라고 저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심사부의 관점에서 제가 항상 이제 언급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 종목을 뭐 제가 소개를 해서 그 다음날 폭락이 나오든 뭐 큰 상승이 나오든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면 하락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크게 상승을 하게 될 때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그 말을 절대 잊지 마시고 잘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난티를 공략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지금 뭐 250일로 보든 300일로 보든 상관없는데 그 종목을 하나의 종목 선택을 해서 공략하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 즉 1년간의 데이터를 캔들을 볼 수 있게끔 길게 열어놓으세요. 길게 테이블에 열어놓고 봐서 네가 상승의 초입구가 어디부터 시작을 했는지, 이는 최저점 4,400원대, 즉 5,000원대에서 시작한 놈이구나. 그리고 크게 상승을 걸어줬는데 한번 세게 올라가면 3배까지 올라가는구나. 맞죠? 네. 그리고 내려주면 또 시원하게 내려주고 121선에서 지지가 나올 때는 또 지지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MACD가 돌아간 부분, 거래가 활성화될 때는 한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구나. 저는 이때, 즉 1년 전이죠. 정확하게 1년 전이네. 예. 1년 전에 이렇게 수익을 이제 뭐 꽤 많이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기나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은 5월 달을 겨냥해서 모두 이평선들이 수렴되기 이전에 여기서 21선 돌파 지지 보이고 대략적인 추세를 그리고 올라갔던 종목. 그럼 여기서도 큰 수익이 났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일정 상승 이후에 한두 달 상승 이후에 또 음봉이 보이고 이전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죠. 맞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전고점, 여기 고점이 막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 고점을 돌파할 만한 재료 모멘텀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죠. 맞죠?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돌파할 만한 그런 상승 모멘텀, 강력한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가 있다, 뉴스가 있으면 가는 거고요.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또 열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세력선 721선을 보고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략했으면 721선 돌파 지지가 나오면 들고 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매도가 맞고, 매도죠. 매도. 그리고 쭉 타고 내려오죠. 721선 저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공략이 들어갔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제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세력선 721선이 저 위에 꼭대기에 보이구나. 그러면 이놈은 뭔가 지금 뭐 빅텍이나 스페코를 열어봤을 때는 기나긴 조정 계속적으로 땅굴로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 반대로 남북 경협주 중에 대장주의 관점 아난티, 대아티아이를 함께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난티는 지금 721선을 저 위에 바라보고, 자, 이렇게 좀 여기서 볼까요? 네, 바라보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터치하고, 즉 721 돌파 지지를 하지 못하면 다시 매도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돌파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익절, 그리고 또 한 달간의 조정 이후에 장대 양봉의 중심선, 예, 맞죠?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 공략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아난티를 한번 공략을 했던 끝까지 집중했던 사람들은 내가 익절을 했잖아요. 뭐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실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노하우를 이제 공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났으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해서 다시 한번 우하향의 추세를 돌파, 그리고 5일선 회복, 지지 보인다. 그리고 장대 양봉의 중심선, 돌파 지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박자가 맞잖아요. 맞죠? MACD 줄어들고. 그럼 공략이죠. 그리고 번쩍하면 뭐다? 720일선 근접. 특별한 뉴스가 없다. 그러면 또 익절. 익절이죠.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다. 뭐 데아티아도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아난티를 예를 들게요. 그러면 시간으로 뭐 3% 올라갔든 시간에 조금 내려온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뭐 5일선을 그냥 갑자기 이탈하지 않을 것 같고 한 번에 더 반등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거래가 최근에 이제 1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사상 최대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쉽사리 그냥 5일선을 깨고 내려오진 않고 뉴스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크게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은데 한 번 더 시세를 주게 될 때 그 시세가 뭐 5%든 몇 프로든 꼬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보일 때 그때 다시 한번 물리신 분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사지 마세요. 올라갈 때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버려주고 맥점은 뭐죠? 우양 추세를 돌파할 때, 맞죠? 그리고 모두 이평선의 밀집, 이런 상태에서 매수가 맞지, 올라갈 때는 아니다라고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혹시나 내가 물려있다, 그러면 번쩍할 때는 가능한, 내가 샀던 가격대, 근접한 가격대가 오면, 이제 털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실점의 관점에서, 언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를 좀 보니까 오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1,800명대를 육박한다는 또 뉴스가 보이네요. 청해 부대 제외하고 그렇다는 건데 2,000명대가 돌파가 될 것 같은데 조심하시고 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이라서 코로나가 참 빨리 종식되길 원하지만 또 주식 투자자 주식쟁의 관점 입장에서 또 설명드리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계속 늘어난다라기보다는 가능한 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계속적인 성장을 하기를 또 응원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참 좀 애매한 상황인데 어쨌든 주식쟁이의 또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엑세스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레지노믹스, 휴마식스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시젠도 양봉으로 일주일간 일주일 이상이죠. 조정 이후에 첫 번째 양봉, 약간의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지금 괜찮은 캔들이 나왔어요. 아랫골이 소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평선이 어떤 지금 밀집 상태에서 기나긴 조정 이후에 첫 번째 양봉이 나왔다. 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하게 되면 좀 시즌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좀 덜어내 보시고요.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죠.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지금 위치를 보면 매도할 위치가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많이 힘드셨겠죠. 그런데 거래가 거의 된 바가 없어요. 분봉을 볼까요? 분봉을 보면 이런 상황이죠. 거래가 없이 한 번에 출렁출렁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기지 못하고 손절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듯 해요. 그러니까 파니까 내려왔겠죠. 그런데 조금 잘 견디다 보면 다시 여기서 기간 조정을 좀 보내죠. 3분봉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다시 끌어올려주는 상승의 마디가 나왔다. 720분봉선 강하게 돌파.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럽이든 뭐 인도든 매출의 다변화, 다각화를 통해서 실적을 더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정확한 밸류를 말하진 않았고요. 그러나 또 다른 호재 뉴스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황금 포켓 아시죠? 5일선과 21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테드 크로스.
오랜만에 설명드리니까 제가 깜빡깜빡하네요. 네,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여기는 골든 크로스고 데드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예, 5일선이 21선 밑에서 존재할 때 저는 재료가 살아있는 놈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하는 기간이 좀 나옵니다. 짧게는 일주일, 많게는 2, 3주간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할 때 21선이 꺾여서 내려와요. 네, 내려오거든요. 21선 이렇게 내려오고 5일선은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무엇이 만들어진다? 바로 복주머니, 황금 포켓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네. 그래서 끼가 있는 놈들은 여기에서 잡아야 돼요. 예. 테마를 떠나서. 그러니까 차트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여기는 매수의 관점, 혹은 여기에서 샀던, 여기 샀던, 어떤, 지금 평단가가 높은 사람들은 여기는 평단가 관리하는 그런 가격 라인이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최대 매물대 근접하는 상황, 5일선과 또 11선 여러 가지 선들이 지금 나중에 1, 2주 되면 여기에서 밀집 형국이 나올 거거든요. 21선 내려올 것이고 5일선 타고 갈 것이고 그러면 황금 폭긴 나오고 뉴스 한 방이면 장대 양봉이에요. 예, MACD 줄어들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1, 2주 전부터 심플러 TV 욕하지 말고 기법대로 하자. 네, 너무 뭐 기법대로 하기보다는 저도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워낙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인분 중에 굉장히 또 팩트 있는 또 제가 정보를 제공받다 보니까 약간 더 저는 추매를 하는 바람에 물려있는 약간 물려있죠. 네, 물려있는 상황인데 전혀 겁을 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상황. 저는 또 다른 종목 익절한 것들이 있으면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에 또 큰 상승이 뭐 중형 사이즈 롱바디가 나오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장대 양봉이 나오든 그때 여기에서 추매했던 비중은 덜어낼 생각이고요. 자기만의 어떤 대응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네, 반등이 나오면 혹은 21선 터치가 나온다. 그런데 특정 어떤 뉴스가 없다. 그러면 또 비중을 여기에서 확대했던 것은 덜어내시면 되고 불안하면 네, 불안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별로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예, 정말이에요. 하나도 걱정이 없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뭐 뉴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네, 덜어낼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면 돼요. 전보죠, 전보. 예, 저도 가끔씩 그러고 있는데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추세. 예, 가추세 잘 지켜주고 있네. 예, 추세 이탈 없고요. 괜찮네요. 네. MAC 돌아가고 지금 감해도권 좋은 뉴스가 또 나오기를 어쨌든 기대를 좀 해보죠. 네, 그리고 랩지노믹스 저도 한 번씩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네,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 시초가를 훼손하진 않을 것이다. 그 라인대를 잘 챙겨보시고 거래가 터졌죠. 거래 터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흐름에 따라서 네, 분위기에 따라서 쭉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절대 버리는 자리 아니에요. 모아가야 될 자리고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자리다. 그러면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근 7.8%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특별한 뉴스 없었어요. 네, 그래서 최대 매물대 근접하게 되면 다시 한번 뭔가 나올 확률도 높겠지만 아마 이 종목은 전체적인 중기 추세죠.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금 살아있고 뻗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전고점을 잘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쉽사리 21선을 이탈하고 하회에서 내려올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실적 부대장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실적 대장은 뭐죠? 액바, 부대장은 랩지노믹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진단키트 회사들이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른 편견을 갖고 영상 보지 마시고 자기의 입장에서 잘 해석해서 자기가 잘 선택하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을 비하하거나 욕하는 건 아니에요. 네, 주식에 정답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했던 종목들이 좀 많았죠. 네, WI가 있고 이제 액션 스퀘어가 있는데 지금 추세가 잘 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비중이 좀 작으신 분이라고 하면 액션 스케일 같은 경우에 공략의 포인트 잡는다 그러면 일단은 21선이 지금 타고 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1선 근접 나오면 그때 공략을 좀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 61선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의 기준 모든 이평선들이 정비열 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5일선과 21선의 유격도가 없으면서 붙어가는 상황이다. 네, 언제든지 호진수가 한방 나올 만한 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WR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주로 좀 편승된 부분이죠. 최근에도 이재명 관련주 이스타코 공략을 해서 저는 이제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면서 하고 있고 다시 종가 재미수 일정 비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박자가 맞지 않잖아요. 일단 그렇게 손발 빠르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아니면 그냥 저는 50% 비중 이상은 그냥 놔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62선 타고 잘 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중기 추세, 네, 살아있는 부분, 21선 꺾이죠? 네, 꺾이다 보면 또 제가 좋아하는 황금 포켓이 큰 어떤 복주머니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박자가 맞게 되면 거래가 좀 실리고 또 호재뉴스가 또 한 방에 나오면 그때 장대 항복 나올 때 또 절반 정도는 익절을 챙기는 전략은 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 함께 번쩍번쩍한 상황인데 또 다른 종목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WI 같은 경우도 아직 시세가 크게 뻗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상황이죠. 네, 절대 매도 위치 아니고 매수한 그 비중만큼은 한번 끌고 가보시죠. 2,000원대 지지받고 2,100원대 돌파가 나오면 한 번에 또 중형 사이즈 이상의 롱바디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는 웅진이 좀 힘이 세요. 네, 좀 잘 가네요. 좀, 월요일날 상한가 들어가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 17%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 3일째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 둘, 셋.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은 좀 더 끌고 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추세를 우하향 추세를 돌파 장대 양봉으로 올려버리고 거래 터졌기 때문에 쉽사리 다시 5일선을 이탈하기보다는 한번 끌고 갔다가 시세를 한번 주고 그러니까 이런 마디가 나오는 거죠. 마디. 그 마디를 먹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 전고점 돌파를 기대하지 마시고 근접이 나오면 항상 익절을 하세요. 분할. 익절은 또 뭐다?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아쉬우니까. 혹시 아세요? 돌파하고 더 갈지 모르죠? 그러면 일단 절반 정도는 팔아보시고 절반 정도는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또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눌러주면 신규로 공략하실 분이라고 하면 눌러줄 때 5일선 터치할 때는 또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일단 웅진 싱크빅은 하지 마세요. 네, 웅진을 더 강하기 때문에 웅진 싱크빅은 그냥 정책주는 아니에요. 그냥 웅진이 가니까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매매를 좀 해보니까 별로 좋은 종목은 아닌 듯 합니다. 저도 매매를 하면서 반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종목 네 제가 대원전선을 좀 말씀드릴까 싶어요. 네. 이렇게 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차 어떤 이슈로 또 이렇게 큰 상승을 처음 가져갔던 종목이었고 저에게도 큰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력선 보여드릴게요. 721선 721선을 타고 가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수익을 한두 번 챙겼던 종목인데 그때 이후에 갑자기 여기 고점 라인이죠. 여기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요. 네. 좀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네, 이 이유는 바로, 네, 윤테마로 지금 편승된 부분이죠. 그래서 큰 또 시세가 나왔다. 역시 정치 테마주는 한 방이 있구나.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이세요? 또, 하락할 때도 수익을 챙길 수 있죠. 예, 추세를 그어놓고, 번쩍번쩍 할 때마다, 공략 들어가서 번쩍할 때마다 5% 먹고 나오고 10% 먹고 나오고 쭉 나오다가 추세가 이탈되었구나. 그리고 MACD가 음으로 전기가 됐구나. 그때 이후로 관심 종목 제외.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매매를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래가 터진 그 장대 양봉의 50% 레벨을 다시 돌파를 했고, 그리고 우하향 추세를 이렇게 깔끔하게 돌파 지지가 나왔던 종목. 그리고 오늘 내일 또 조정일 뭐 나올 수도 있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예상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고 하다 보면 좋은 또 양봉이 하나 나올 때, 최대 매물대 근접할 때는 또 익절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금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비중은 아니고요. 작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과매도권이죠. MAC 돌아갈 것이고, 모든 박자가 지금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모든 박자가 맞을 때 들어가면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 1차 매수든 선매수든 MAC가 돌아가는 상황 때 어떤 5일선을 잘 회복할 때는 공략이 맞다라고 또 강조 들었기 때문에 한번 공략 들어가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흐름을 좀 이어가 보시면 또 좋은 수익률로 되지 않을까,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의견 드립니다.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려요. 네, 잘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들, 뭐 100% 정답이 없고, 10개 중에 5개 이상 맞추기도 좀 어렵네요. 네, 그만큼 힘든 장세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잘 판단해 주시고,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예, 현명하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가능한, 예, 오늘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번 주 안, 혹은 다음 주에, 장대 양봉들이 한 번씩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또 함께 공유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